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시야를 넓혀서 좀 넓은 영역을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잖아요. 네. 그러면 북아프리카 위에는 지중해겠죠. 지중해. 근데 지중해가 이제 색깔이 빠졌고 우리 시칠리아까지 갔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중해에서 보면은 이태리 반도는 쉽게 식별이 되죠. 네. 얼른 봐도 이태리 반도구나. 그러나 북부 쪽으로 가면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죠. 아이고 뭐 엉터리네.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놨네. 그러기가 쉬워요. 여기가 아드리아해거든요. 네. 그런데 바다 색깔도 없고 이게 해안선이 꿀꿀해가지고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네네. 엉터리같이 그려졌다는 인상을 받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여기에 또 알 수 없는 성곽이 있고 흑해인데 이제 그려지진 않았고 바다가 여기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지명이 써져 있어요. 네. 여기도 도시가 있고 파리가 지명이 써져 있고 독일은 국명이 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게 보면 이곳이 강리도의 서북단이거든요. 서북부. 예. 그러니까 강리도에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가장 먼 곳이죠. 네. 예, 가장 먼 곳을 우리가 탐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기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특별히 이유가 뭔가 있나요? 있을 겁니다. 저건 뭐 몇 년 걸려서 하나씩 규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금방 할 거예요. 네. 예, 저는 몇 년 걸렸지만 여기서는 그냥 금방 할 겁니다. 나중에 오늘은 저까지 못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지중해하고 대서양하고 관문이 지브롤타 해협이다. 그런 건 좀 배웠죠. 네. 지브롤타 해협. 이게 지브롤타 해협이거든요. 거기를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에서 네. 이게 대서양으로 나가고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여기가 관문이죠. 네. 그래서 지브롤타 해협인데 지브롤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브롤타가 강리도에 표기가 돼 있어요. 오. 저블리파라고 돼 있어요. 저블리파. 지브롤타 하면 중요한 지명이죠. 그래서 강리도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울릉도랄지 뭐 시칠리아랄지 그런 게 익숙한 섬 이름인데 아조레스 섬도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여기 분명히 섬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크죠, 이게. 예, 꽤 크게 섬치고는.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조레스 섬이 그 서양의 그 학자들은 아조레스 섬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네. 특히 영국의 조지프 니담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학자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그분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영국이라고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자기 나라 영국이잖아요. 네. 영국이 아니고 아조레스 섬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톨레미 지도에서 이 아조레스 섬이 서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일 수 있다. 연동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무려 1950년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아무리 봐도 그 해석이. 그러니까 아조레스 섬이 강리도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조레스 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그럼 저기는 어디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자꾸 이야기했지만 섬은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옮겨놓은 그럼 섬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른 데가 있는데 옮겨놓은 거예요, 좀. 이 아조레스는 원래 지리적 위치는 이때쯤 있는 거예요. 이때쯤. 근데 그 제대로 된 위치에 됐다 하려면 여기 공간이 적으니까 빡빡하게 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널널한 공간 쪽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지도의 재구성. 네. 네. 그러면 구글에서 아조레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예요. 아하. 이거 아조레스 군도. 그러니까 실제 위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강리도에서는 저 우계를 좀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강리도 지리적 시야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바다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의 끝도 부족해서 북대서양 쪽으로 시야가 미치고 조금만 더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까지 갈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곳까지 강리도 시야가 미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지도 발달사에서 지리적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이 그 지도가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동쪽으로는 울릉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망망대해 북대서양에 있는 아조레스 섬에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1402년 지도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저걸 서양 사람들도 쉽게 발견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의 어법을 빌리면 발견. 언제 발견된지 아세요? 지금 포르투갈 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기들이 언제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점유하고 네. 지금도 영이에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리도보다 훨씬 먼저 발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그 지리 정보가 세월을 거쳐서 저 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강리도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1427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1402년에 강리도가 아조레스 군도를 그리고 있을 때 포르투갈 사람들은 저 섬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연히 지도에 그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강리도에는 어떻게 25년 전에 저거를 알아서 그렸을까요? 아마 제 손자 때까지 연구해도 규명이 안 될지 몰라요. 네. 그러나 신기하네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발견하기 20몇 년 전에 이미 그 지리 정보는 그 전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한양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역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발굴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 제 중손자까지 가야지 발굴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조레스 군도가 저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게 그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1402년에 세계 지도에 우리 울릉도를 그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네. 거죠, 지금. 1402년 강리도에 우리는 울릉도를 그렸지만 우리가 못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지도겠어요, 그게. 근데 저 사람들은 그리지 못했던 것을 자기 나라 땅인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강리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가서 강리도 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좀 놀래라고. 누가 저거를 알아가지고 그렸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은 제리 브로튼이라는 네. 역사학자, 지리학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도 영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왼쪽 맨 끝 가장자리에 직사각형이 있다. 영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조레스 군도일 개연성이 크다. 아조레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서 맨 서쪽 지점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이 강리도에 부분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리학 맨 서쪽 지점이 아조레스다. 카나리아 섬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조레스라고 해석한 사람 여러 해석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그 15세기에 유럽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그릴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남긴 지도는 없어요. 네. 지리학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예요. 아조레스를 맨 서쪽 지점에 그린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섬을 맨 서쪽에 놓고 그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아조레스를 맨 서쪽 지점에 놓은 것하고 상통된다 하니 네.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실물을 보고 싶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그려놨는지 보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치되는 거예요. 왼쪽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예요. 근데 이게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지리학에 나오는. 이게 강리도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런데다가 이게 아조레스 섬인데 아하. 여기 이렇게 섬 해놓은 거예요. 이거 프톨레마이오스. 네. 그러니 아까 그 제리 브로튼이나
조지 분리담 아까 설명했던 그분들의 해석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네. 아조레스 섬 맞네요, 그럼.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지브롤타 해협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해협이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네. 여기. 네. 그거 우리 여기에 그대로 해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브롤타는 저블리파 이렇게 돼 있죠. 최서단의 이베리아 반도도 매우 정확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그냥 저렇게 대조를 안 해보면 조선에서 그린 저 최서단 저기에 뭐 정확하리라고 이런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조하면 뜻밖의 진실이 발견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강리도에 아조레스 군도가 나와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당시 포르투갈 지도에 울릉도나 독도가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지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섬을 기준으로 보면 강리도는 동쪽의 일본과 울릉도로부터 대서양의 아조레스를 포함한 유일무이한 세계 지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지리 영역의 광대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당시 천하를 떠도는 자가 있어 동쪽의 울릉도와 서쪽의 아조레스 섬을 찾아보려 했다면 오직 강리도만이 참고될 수 있었다. 길은 좀 헤맸겠죠. 정확하지는 네. 않으니까. 강리도야말로 15세기의 구글어스였던 것이다. 와, 아주 마지막 표현이 네. 별표. 하나도 과장한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어떤 지도도 울릉도, 일본, 아조레스 섬을 다 찾아가는데 참고가 될 지도는 전 없어요. 강리도 외에는. 네네. 그래서 강리도야말로 15세기 구글어스. 이거 제 책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네네. 썼던 거고요. 그런데 아조레스는 강리도에 다른 지도 훨씬 먼저 나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조레스를 우리 조선인이 발견을 했어요. 어허. 저게 증거인가요, 혹시? 아조레스를 조선인이 발견을 했다니까요. 아조레스를 우리 조선인이 발견했다. 발견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조금.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양인이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거기에 뭐 수천 년 동안 원주민이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객이 와가지고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일에 서양인들의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면 아조레스를 조선인이 언제 발견했지? 라는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조레스를 우리 조선인이 1883년 12월에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먼저 살았거나 상관이 없어. 우리 조선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거야. 발견한 거니까. 아. 그런 뜻입니다. 네, 아까 이해했어요. 희망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니 희망봉에 원주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있는데. 1488년에 누가 발견해 그걸. 아. 그런데 서양의 그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어법을 우리는 익숙해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면은 뭐 엉터리 같은 소리야 이러는 거야. 1883년에 조선인이 발견한 아조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조선인이 발견했다는 것이 엉터리 같은 말이라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에 발견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엉터리야 이래야 돼. 그런데 그건 엉터리라고 안 하고 이건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조레스를 1883년 네. 12월에 이 발견한 조선인이 있어요. 네. 세 사람 있습니다. 저 중에 있어요. 1883년 우리 지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조선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예요. 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 뉴욕에서 출발해서 네. 북대서양을 건너서 지브롤타 해협까지 가려면 중간에 쉬기도 하고 기름도 넣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조레스 붙는 거야. 어. 근데 뉴욕에서 출발할 때 조선인 세 사람이 그 배 타고 있었어. 1883년 12월 1일 날 출발했어. 뉴욕 항에서. 누굴까요? 누구냐 하면 민영익, 서광범, 변수 이 사람이에요.
여기가 민영익, 서광범, 변수는 여 뒤에 어디 있는데 여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11명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1883년에. 근데 돌아갈 때는 이 3명만 대통령이 내준 트렌톤 호라는 해군 함정을 타고 왔을 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는 태평양을 건너서 갔거든요. 네. 세계 일주를 해봐라 이번에 몇 명은. 해가지고 해군 함정을 내주면서 이 세 사람한테 특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민영이 그때 사절단 단장이었거든요. 보병사라고 하죠, 역사에서. 그 대통령이 민영이한테 당신 말고 2사람을 선정하시오. 그러면 3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군함으로 태워서 잘 안내해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해서 그 트렌토너를 타고 저 3사람, 그러니까 민영익, 서광범, 변수, 이 3사람이 아조레스 섬에 들려요. 아조레스 섬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영사관이 있어요. 네. 미국 영사. 지나가는 배 뭐 관련된 일도 하고. 그래서 아조레스를 조선인이 발견한 때가 언제다? 1883년 12월. 세 사람. 네. 이름까지 외우면. 네. 민영익, 서광범, 변수. 그때까지 미국인이 거기 영사로 있었건 네. 포르투갈인 사람이 있었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그때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름도 서양 사람들로 바꿔버려. 아조레스가 아니야. 부산이야. 부산2야. 그게 서양 사람들이 해온 짓이야, 그게.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그런 또 시각을 갖게 하시네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1883년 11월 19일 트렌턴 호는 뉴욕 강을 출발해서 유유히 동쪽을 향해 나아가 6개월간의 항해를 하였다. 이 배는 아조레스, 지브롤터, 마르세유, 수에즈, 아덴, 뭄바이, 실론,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나가사키를 들렀다. 거기까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 홀리라는 그 책에 나온 건데 83년 11월 19일 날 트렌토너가 뉴욕을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마도 트렌토너에 탄 것은 있던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금 거기서 준비하고 짜고 하다가 그랬는지 12월 1일 날 출발했더라고요, 뉴욕항을. 어쨌든 딱 6개월 만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것은 우리가 외우면서 조선인이 아조레스 발견한 것은 우리가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조레스를. 이제 강리도 알았으니까 강리도에까지 있고 하니까 네. 아조레스 섬은 누가 발견했다? 조선인이 1883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면 서양인들이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역사에 적고 말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메시지가 큽니다. 홍일강리역대 국도지도